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힘들어. 삼수각산 북행의 의미, 경어에 대한 제방의 연구 분야 중 특히 경어 관련의 삼수갑산 북방에 대한 경어 연구에서 참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으로 아주 그냥 경어 선사를 개똥을 만들죠. 없으니까 흔적이 좀 더 신중하고 냉정한 접근 방식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분야라고 사료되어진다. 특히 경어가 열반에 들고 없는 오늘의 상황에서 일부의 몰지각한 행태로 어떤 놈들이 했죠. 특히 2012년 경어사 열반 100주년 기념해서 없는 오늘의 상황에서 일부의 몰지각한 행태로 깨달음을 증득하여 대도를 성취한 선지시 경어의 정신적 사상적 경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안목을 가진 부족한 편협한 시각으로 특히 경어 관련의 북행에 대해서 각자의 시각으로 편협한 잣대로 경어의 행위를 저울질하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자세가 요구되어진다고 본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한 인간들을 다 없짓는 거죠. 1879년에 옛 스승인 개월을 찾아 하남으로 향하던 중 마을에 돌림병이 유행하여 집집마다 문을 닫고 있다. 이제까지 생사부리의 이치를 한 문자 속에서만 터득하였어요. 생사부리라고 말만 했지 새로운 발심을 하였다. 왜? 시체 앞에서 그냥 모골이 송연해지고 사지가 벌벌 떨리고 오금이 바짝 땡기고 이러한 공포, 극한 공포를 경어선사가 시체 앞에서 체험하고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이 문자 속에서만 있는 게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새롭게 발심을 했죠. 그래서 뭐래요? 사교 입선을 하죠. 이튿날 동학사로 돌아와 학인들을 모두 돌려보낸 뒤 이 학인들은 뭐예요? 방학해서 남아있는 학인이 있었어. 조실방에 들어가 용맹정진을 시작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수행자들을 이렇게 보면, 이 경어선사가 깨달은 그거를 잘 살펴보면 많은 그게 있어요. 지시가 있어요. 암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깨치려면 그렇게 깨쳐야 된다니까요. 100일 만에 후다닥 깨쳐야지 평생 앉아가지고 그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요. 딱 저렇게 깨쳐야 돼요. 경어선사처럼 미친 듯이 패침망찬.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물론 경어선사는 대신심, 대분심, 대의단이라는 엄청난 게 있었을 거예요. 특히 의심은 이제 여삼이고 마사도래, 그죠? 분심은 뭐였을까요? 아니 내가 8년간 화엄경을 강의한 대강백이야. 동학사 학장이야. 그런데 내가 이 희치 앞에서 꽁꽁 꼼짝달싹을 못해. 이게 분심이었을 거예요. 엄청난 분심이죠. 사교 입선. 그 다음에 이제 대신심은 뭐냐면 경어선사 그 모친이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그렇게끔 돼 있었겠죠. 그 경어선사 아버지 송두호기가 경어선사 8살 때 일찍 그 누구야 탐관 오리들 때문에 그 있는 천석거부의 재산을 다 빡 빼앗기고 분해서 죽었잖아요. 오라병으로. 그런 다음에 경어선사가 청계사로 일찍 출가를 하게 되고 태어스님은 또 와흑사로 출가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엄청난 신심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경어선사가 그것저것 또 빼고 전생부터 선근 근기가 있었겠지. 여기서 선근이라는 것은 착한 말고 선, 이게 있다니까 불정자. 그래서 반드시 선을 공부하는 사람은 전생의 근기예요. 금생에 와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들으라고. 지금은 무조건 선이라면 귀 속에 듣고 들어야죠. 왜? 그래야지 어떻게 대오를 바라보든지 하지. 이 경어선사는 제가 보니까 그냥 기가 막힌 퍼펙트의 그 표준 스탠다드야. 그렇게 깨쳐야 돼.
그렇게 그냥 100일 만에 그냥 처박아 송곳 들이대고 응? 응? 허벅지 쑤시고 송곳 들이대고 칼 들이대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미친 듯이 그게 빠져들어야 깨치는 거지. 뭐냐 몇 안 건하고 몇 안 그냥 스님들 그냥 앉아서 있다가 또 한 번 방선은 또 뭐 하려고요. 만약에 제가 만약에 선방을 한다면 안 가요. 응? 안 가요. 아이 거기 같이 합쳐서 1시간이가 2시간 지나서 벙벙벙벙 도는데 그 사이에 다 달아나 버린다니까. 달아나면 안 돼요. 타임캡슐처럼 이렇게 산매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게요. 내가 해본 거로는 사람이 많은 곳은 절대로 안 돼. 혼자야. 그리고 근심 걱정이 없어야 돼. 오로지 수행만. 내가 반드시 깨치겠다는 강한 일념이 있어야 돼요. 미친 듯이 있었다니까요. 왜냐면 생사를 걸고 해야 돼. 그러한 발심이 들었을 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러한 그 계기가 있으면 좋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만약에 본다면 젊은 날에 했으면 좋은데 젊은 날을 놓쳤다. 그러면 이제 나이 들어 있잖아요. 지금 나이 들어서 뭘 바랍니까? 다 버려. 모든 걸 다 버려. 다 내려놔. 다 버려. 다 버려. 다 버려. 목숨도 버려도 돼. 많이 살았는데 뭐 들라고 목숨을 구차하게 하고 있나. 죽으면 어때요? 도닥다가 죽었노라라고 부처님한테 걸으라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나는 부처님한테 맨날 저 죽으면 도닥다가 죽었다고 부처님이 증명하소서 해가지고 저도 이 생사를 몇 번을 넘고 저도 이야기 보따리 꺼내면 많아요. 근데 나한테는 그런 계기가 왔어요. 사실 여러 번. 신기해 감사한 일이죠. 뭐 전생에 내가부터 인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있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육조단경도 모르고 그냥 부처님이 서가모니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여기 그 공주교육대학 나오고 논산에서 발령받아가지고 서울로 왔거든요. 서울 오자마자 나는 알지도 못하는 조계사 지금도 있잖아요. 조계사 앞에 태성불교사 이화불교사 거기 가서 내가 고른 책이 무문관과 벽암록이라니까 미친 거야. 무문관과 벽암록이라는 것을 불교 책으로 처음으로 접하게 되죠. 대학교 때는 물론 말했잖아요. 육조단경 지금 그 책을 바탕으로 박사논문을 썼다는데 그 책을 주신 분이 지금 살아있어요. 불국사에. 이 모든 게 다 인연이 아닐까 한데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이 강의를 듣고 있다면 그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전말로 할 때 여기까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밀어붙여요. 그냥 목숨 걸어요. 죽으면 어때요? 다 살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수행이 공부가 그냥 몇십 년 오래 가면은 이게 안 돼. 왜냐? 그게 안 생겨. 발심이. 대신심 대분산, 대신심 대분심 대의단이 안 생기다니까. 아르마리가 너무 많아져서. 어쨌든 이 경화선사도 기똥차게 이게 들어맞았어요. 모든 기연이. 그래가지고 조실방에 들어가 용맹정진을 했는데 또 때마침 방학이라 만화 보선이 어디 갔다 와. 갔다 와요. 몇 달간 갔다 오는데 경화선사가 석 달 열을 하기 전에 돌아오기는 하죠. 에이? 와보고 깜짝 놀라죠. 왜? 아니 이 미친놈이 내가 그렇게 애써 해놓은 강원을 다 파했단 말이야? 아니 미친놈 아니야? 그래가지고 내 이놈 경화! 그때는 경화가 아니죠. 누구야? 동욱이요. 동욱강배. 내 이놈 동욱이! 갔는데 동욱이가 이미 뭐예요? 동욱이가 이미 산매에 들어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기 막 피는 줄줄 흘리고 산매에 들어서 밥은 언제 먹어도 몰라. 그래서 그 경외심 때문에 만화강백이 경어를 놓고 나와요. 그냥 조실방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그리고 여기는 경어가 깨칠 때까지 아무도 여기에 접근하지 말아라고 딱 그걸 해줘요. 보호를. 그러니까 이게 아다로가 아다로 안 써. 일본 놈 말이죠. 계기가 딱 맞아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용맹정진을 시작하였다. 창문 밑으로 주먹밥이 들어올 만큼의 쬐끄만한 구멍 하나 뚫어놓고 처음에는 3끼, 지나니까 2끼, 나중에는 1끼, 나중에는 밥이 들어가는데 꽁꽁 얼어있어. 에이? 그 깨닫기 일주일 전에는 그때 11월 15일이니까 춥잖아요. 들어간 밥이 꽁꽁 얼어있어. 안 먹어. 이게 죽었을까 살았을까. 한 손에는 칼을 쥐고 목 밑에는 송곳을 굳은 널빤자를 졸음이 오면 송곳에 다치지 않게 장치하여 잠을 다치게 장치하여 다치지 않게라니. 졸음이 딱 오면은
송곳으로 팍 꽂게, 그죠? 그리고 막 그때 제가 말했죠. 그림 그려드렸죠? 이 목에, 이게 나무에다가 칼을 거기다 박은 거야. 그래서 나무를 앞에 놓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졸리면 콱! 이렇게. 대단해요. 잠을 자지 않고 정진을. 이렇게 해야지 돼요. 이렇게 해야지. 근데 사실은 잠을 안 자고 자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산매에 들어있음을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르는 거지. 잠을 잊어버렸으니까. 예? 또 잠을 없애버렸다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잠을 잊어버렸다고 해야 돼. 잠이 있긴 있어. 잊어버렸어. 어디에 들어? 산매에 들어. 소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행자가 산매에 들으면 정신이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아주 성성적적하게 살아있어요. 그냥 그것만 있어, 그것만. 에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처음에 이제 이렇게 그 무슨 산매라 그래? 근접산매라 뭐라나. 들어가면 관찰자가 보여요, 관찰자. 아, 예, 관찰자가 있구나. 몸은 사라졌네? 라는 걸 아는데, 나중에는 관찰자가 다 버리고 없어. 왜? 관찰자가 내가 하나가 돼 있는데, 어떻게 알겠는가? 예, 그렇게까지 가야 돼. 그래서 송곳을 다치게 장치하여 잠을 자지 않고 정진했다. 그러다가, 소가 되더라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되어야지. 이게 귀가 들려 안 들려? 다 들려요. 다 들리고 다 보이지만 산매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네. 산매에 들어서 어떨 땐 저는 호두마을 가서 그 문 바람 불어가지고 그냥 문이 쾅 닫히는 소리 그냥 확, 에이 속상했죠. 여름이라 문을 열어놨는데 바람 소리 때문에 깼다니까. 문지방 부딪히는 소리.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야 돼요. 만약에 그런 것마저 더 없었으면 더 잘 오래 갔을 거예요, 산매가. 근데 그 문지방 소리에 깼어.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매미 소리에 깼어. 그냥 아이씨. 그런 환경이 더 좋으면 좋겠죠. 매미 소리가 울리지 않는 곳, 바람 불어도 문지방이 그 문이 닫히지 않는 곳, 이런 거를 다 염두에 두었어야 되는데, 사실 뭐 저도 호두마을 가가지고 그런 좀 더 조용한 거를 피해서, 거기 대중방이 있어요. 대중이 다 앉아서 하는데 나는 절대 거기를 못 해.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한 명만 그 개인으로 하는 곳이 있어요. 처음에 2-3명이 있는데, 나중에 내가 그 수행해서 깨어나고 보면 아무도 없어. 다 가버렸어. 어디 갔는지. 없어. 그러니까 그 가장 최적의 장소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소가 되더라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되고, 누가 말했죠? 원규삼이가 물어보잖아요. 홀문인어 무비공. 호련히 어떤 사람이 나에게 콧구멍 없던 소리를 듣고 동각삼천 시야가라. 내가 삼박에 내 집이 삼천대천세계가 내 집임을 알았네 라고 하는 게 이거죠. 라는 말을 듣고 순간 오도했죠. 오도했죠? 응, 오도했죠. 그대의 천장함으로 옮겨 깨달은 뒤에 수행인 보임을 하였다. 깨달은 뒤에 수행이 뭐야? 보임이죠. 보임 수행. 그죠? 그때도 얼굴에 탈바가지를 만들어 쓰고, 탈바가지 얘기 나오잖아요. 저런 미친놈이 왜 탈바가지는 뒤집어 쓰고 있어 하니까 경호사가 뭐라 그래요. 그것도 번뇌말을 쫓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탈바가지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행자가 보임을 할 때 탈바가지 썼다는 그런 기록은 없고, 그 처용무? 네, 처용무에서 처용무 탈바가지 쓰고 이거 춤추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잡신들, 귀신들을 물리친다라는 의미로 그 탈을 썼다고 합니다. 즉 뭐냐면은 잡기나 이런 그 부정탄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탈을 썼다고 하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엄청 많은 시간을 소비했거든요. 왜 경호사는 탈바가지를 썼을까? 뭐 지금도 궁금하지만 결론은 못 내렸어요. 왜 경호사는 탈바가지를 썼을까? 그런데 이제 그 김태흡 스님에 나온 얘기 중에는 이제 그 탈바가지를 쓰고 자선을 하다가 사람들이 새벽에 예불 모시러 왔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태여가 탈바가지를 갖고 바가지를 그냥 지근지근 발로 밟았답니다. 그럼 경호선사가 또 탈바가지를 만들어서, 근데 경호선사 재주가 있었나 보죠. 이거 해갖고 탈바가지를 또 만들어 쓰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경호선사가 포기하고 말았다고 하는데, 그랬다 하더라도 탈바가지도 다 태워요, 경호선사가. 그러니까 왜 그거를 썼는지에 대한, 그리고 송곳을 턱에 받쳐놓고 오후 수행을 계속해 이어나갔죠, 자선을. 그런 다음에 1881년 5월까지 하고 그걸 끝을 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대중과 같이 살아요. 1885
5년 5월까지 1886년 그 연도가 조금씩 틀린 게 이게 확실하게 정립이 안 돼서 그래요. 정확하게 1885년 5월에 6년 동안의 보임 공부를 끝내고 옷과 탈바가지, 주장자 등을 모두 불태운 뒤 무예행을 했다. 하산하죠. 이후 경원은 해인사, 송광사, 법무사, 통도사 등 제방에 이거는 1898년 선원에 정진하였고 만년에 청정하면서 제외의 법문을 마치고 이건 또 뭐냐. 제외의 법문을 한 뒤 월정사에서 환경 법문을 마치고 금강산으로 해주고 월정사에서 석 달 동안 했죠. 유인명 스님의 초청으로. 그리고 금강산을 유람한 건 아니고 그냥 거기 안변 서강사 가려고 올라갔죠. 그리고 안변 서강사에 들려 증명으로 500나안의 저반불사를 증사로 증명한 데 서차를 떠나 갑상 관계 등지에서 머리를 기르고 유관을 쓴 모습으로 살았으며 박난주라고 개명하였다. 그곳에서 서당의 훈장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1912년 4월 25일 새벽에 입적하였다. 나이가 64세, 법납은 56세이다. 이러한 경화의 말년의 삼수갑산행은 대소견의 탄내가나 뭐야 이게. 단수갑산행의 견해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은둔이다, 환속이다, 소멸이다. 별소리를 다 하죠. 소멸 같은 소리인데 경화사가 왜 소멸하냐? 환속? 이건 텅털이죠. 아주 이 개싸가지 같은 놈들이 많았어요. 은둔? 은둔이 그중 좀 낫네, 그지? 단정지으려는 부정적인 시간. 근데 사실은 이 전봉준이 나타나기 전에는 은둔도 용납할 수 없었어요. 경호사가 뭐 때문에 은둔해? 그냥 이리중양 하러 갔다고 이랬는데 전봉준이 나타나면서 보니까 은둔이 조금 맞다고 해야 되나 싶죠. 왜냐하면은 그 일본 놈들 경찰의 추적을 피해서 갔으니까. 근데 저는 이 은둔조차 용납하지 않았어요. 형사가 뭐 때문에 은둔을 해? 미쳤냐? 이랬는데 한편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을 이류중의 입전 스스로 보는 긍정적인 안묘의 주장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극소수의 경화의 북행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가지고 이놈들이 무엇이 어쨌다고 이해해서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도를 넘는 극단적인 평가도 막 서슴지 않고 막 경향이 있어 보이죠. 그죠? 막 과부를 얻어서 환속했다. 막 이러면 과부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경호사는 과부를 얻은 적도 없고요. 여자를 접한 적도 없어요. 삼수갑산시에서 그 운파의 별장이라는 그 기생이 나온다는데 그것도 이제 거기 유생들하고 같이 가서 뜻밖의 만나게 된 거지. 그리고 한 낮밖에 안 지나 하룻밤 자지도 않아요. 다 시에 써 있어요. 그중 최근에 윤청하는 경화의 북행을 막강막식을 후회한 참회형은 야 이렇게 싸가지죠. 이게 정말 끝판왕이요. 막행막식을 후회해서 참회형 운동이래. 이런 개 거지 같은 말을 쓰는 이 인간 이건 쓰레기라니까요. 아이씨 또 열불나네. 그냥 더러운 말이란 닭을 거다 붙여놔. 막행막식. 경호선사가 막행막식 했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경호선사가 얼마나 겉으로 보이기 위한 파랗고 보이기 위한 술수였다니까 일부러. 하지만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고 절도가 있고 역행이라는 경호선사의 나름의 역행의 비도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행한 건데 그거를 또 후회하니라고 해서 언제 후회하대? 경호선사가 후회한 적은 1마리도 없어요. 단 1마리도. 그 김태일이 잘 써놨더구만. 그런 거에 요만큼도 기가 죽을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호선사가. 그리고 또 뭐래요? 후회한 참회형 운동. 참 싸가지가 없죠. 경호선사가 왜 참회해? 뭘 참회해? 에휴 이런 인간들. 입에 대는 것만도 더러워서 부끄러워서 까집어낸 극단적인 상황까지 봤다. 그래서 어돈자는 경화의 삼수갑산에 대해서 더 제가 몰두를 했죠. 삼수갑산행에 대해서. 집중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우선 경화의 북행에 대한 그의 사상적 의지를 자신이 저설한 심의사상에서 그 근거를 찾고자 했어요. 언급한 내용을 근거 입전수수와 이리중행 그리고 하강동진으로 나눠 접근을 내가 시도하고 이거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모르죠. 그냥 삼수갑산에처럼 미쳤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경화선사의 삼수갑산이 막행막신이고 참회형 운동도 아니고 환속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렇게 입전수수, 일일경, 화강동제 나눠갖고 제가 적분했을 때 했죠. 그리고 경어의 북행에 대한 연구의 방향을 세분화해서 적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바, 그동안 학계에서 연구된 경어 북행에 대한 학자들의 제 견해를 비교 분석하는 방향으로 또 다른 접근을, 거기에 또 삼수각전에 대해서 수많은 그 학자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어의 북행에 대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경거가 남아있잖아요. 단 한 글자도 다만 북녘시만 140수가 남아있어요.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경어 자신이 남긴 북녘시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경어의 북행시를 주제별로 나눴어요. 분석해봤죠. 아주 샅샅이 털었다니까요. 그냥. 남의 사생활을. 그렇지만 이때도 전봉준이 안 나타나가지고 그 진짜 심오한 깊은 뜻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다 알아요. 전봉준 나타나고 새로 털털 털었어요. 먼저 경어가 남긴 경어집에 시무사상을 토대로 한 말년의 삼수각산에 대한 논의부터 살펴보니까 이 시무사상이 엄청 중요하다. 시무사상이 골수인데 그 골수를 다 드러내라고 드러냈다니까요. 개싸가지. 그 인간도 지금은 다 정년택에서 하랍시대서 있어. 폭삭 꼬꾸러져서. 에휴. 화무 12롱이라고 10년도 못 버티고 무너질 거를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냥.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 박사 논문 하면은 그냥 이 교수들이 그냥 밥으로 생각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그냥. 경어의 시무사상. 예로부터 불가에서는 현성에 이르는 과정을 10단계로 감명하게 묘사한 그림이 있죠? 그걸 뭐라고요? 시부도 보면 시부도라고 하죠. 있는데 이것을 시무도라고도 하고 시부도라고도 하죠. 이 시무도는 찾을 심자고 얘는 시부도고 10단계 얘는 찾을 심, 시무도라고도 하고 시부도라고도 하죠. 라고 한다. 이러한 그림의 시초가 누구더라? 송나라의 보명이에요. 보명. 송나라의 보명이 그린 모구도, 또 송나라의 과감이 그린, 이것도 과감은 또 과감이라고도 하고 화감이라고도 하죠. 이게 과감이라고도 하고 화감이라고도 해. 그린 시부도가 있더라. 이런 거. 이때 보명의 모구도의 경우는 소가 점점 처음에 검은 소야. 나중에 뭘로 변해? 흰소로 변해가는 과정이죠. 검은 소에서 점점 흰소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곧 오염된 성품을 점점 닦아 청정한 성품으로 나아가는 점오, 이게 점오죠. 어? 점오의 과정을 그린 것이다. 도노가 아니고, 도노는 경어선사가 깨친 게 도노고 석 달 열흘 만에, 얘는 검은 소에서 흰소로 변해가는 점오더라 이런 말이에요. 한편 과감의 시부도는 검은 소에서 바로 흰소로 되어버리는 과정을 그린 것으로 곧 등을 들림으로써 써보지 못하게 된 청정한 성품을 돌아서 단박에 보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도노예요. 그러니까 보명은 점오고 그 다음에 과감은 도노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르죠? 예. 과정을 그린 것으로 여기서 그래서 보명의 모구도는 점오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 그래요? 묵조라고 하죠. 묵조. 이 묵조는 묵조하고 있으면 돼. 화두도 안 잡아. 귀신글이지 뭐. 귀신글. 일본이 귀신글이잖아요. 묵조라. 괜지 정각. 묵조선을 나타내는 것인 반면 화감의 시부도는 간화선을 반영하고 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간화선은 도노 점수, 얘는 도노 돈수, 얘는 점오. 보명의 무구도는 도노. 경어의 자실은 시무송, 시무가, 시무도 법문 이렇게 돼요. 시무송은 8단계, 시무가는 10단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무송의 입전수수는 입전수수가 맨 마지막 8단계에서 나와요. 무사인의 경계로, 무사인은 바로 경어 자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실제는 그는 말년의 삼수갑선으로 입전수수나 수수입전이나 똑같아요. 수수입전, 입전수수. 들이울소. 손을 들이워 저작거리로. 이게 저자전자니까. 저작거리에 손을 들이우는 게 진승인 하산에서 시장바닥으로 나간다 이런 얘기죠. 즉 저자에 들어오면 묘사야. 묘사하면 무사 나온다 했죠. 묘사 무사.
의 길로 깨친 자의 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 보시오. 득기부사의 경계는 이미 경어가 동학사에서 일 마친 일로 입전수수, 수수 입전의 자격을 이미 갖춘 경어가 일 없는 사람이 돼서 류사인 한 다음에 무사인이 돼가지고 저자는 저자, 경어는 저자로 돌아가. 왜? 회양을 위해서. 그래서 진승은 하산하고 화강동진을 위해서 저자로 내려왔어요. 경어사가 언제? 1885년 5월에. 그죠? 말년에 삼수갑산으로 떠나 말년의 경어는 삼수갑산으로 떠나 머리를 기르고 여기서 머리를 기른 이유는 뭐랬죠? 일본 놈들의 단발령에 반대해서 나는 머리 못 길러 이놈아 머리 못 잘라 못 잘라 이놈아 나는 기를 거야 이렇게 반대라는 거예요. 머리를 기르고 유관을 쓰고 중생과 더불어 교화한 경어의 행리는 바로 뭐더라? 이 행리가 바로 중도 불이더라. 료사이냐? 료사이냐? 그리고 결국 료사연을 마치면 무사연 했잖아요. 료사여 무사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경어의 말년행 만에 한 영어는 뭐라고 썼어요? 경어집에다 진흙과 물에 뛰어들어 인연 따라 교화. 인연 따라 교화한다는 말은 뭐예요? 중생수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저자로 하산했죠. 그래서 보살행으로 이해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따라서 경어의 삼수갑산행을 수수 입전에 입전 틀렸네. 이런 입전 쓰면 안 되죠. 이 잘 이렇게 쓰더라고. 들립자 써야 돼. 이 맥락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료사유, 무사가 수반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료사인, 무사인, 경어의 심어사상을 경어가 남긴 경어집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일단은 불교와 소의 인연. 여러분 불교하고 소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엄청 많죠. 특히 성가에서는 우리가 깨달음의 과정을 다 뭐로 하니까? 소로 하니까. 이 마음자리를 다 소로 해가지고 소를 통해서 깨달음의 단계로 들어가는 게 10단계 있죠. 8단계도 있고. 그래서 소와 인연이 있고 또 이제 불교와는 조금 이웃사처냐? 힌두교 소를 신성시하잖아요. 엄청 소를 신성시해요. 그래서 그 보조국사치는 모구자잖아. 법령이 그죠? 경어선사는 목룡장이죠. 경사는 목룡가풍, 모구자는 모구가풍 이렇게 다르죠. 옛부터 성가에서는 마음 닦는 일을 소 찾는 일 또는 소 먹이는 일에 비유하여 이를 목우라고 했죠. 목우 길을 먹자죠. 모구 또는 소를 찾는다 해서 시무로 불려왔다. 역시 경어의 자술인 시무가 시무송, 시무도 법문 이게 세 가지나 돼요. 등으로 분류하여 세부적이면서도 독자성을 띠는 선시를 시무사상을 통해 자신의 선사상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무사상은 인류 역사상 우리 인간이 오랜 세월 동안 소와 깊은 관계가 있음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우리가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동물 중에서 가까운 게 개나 소나라고 하잖아요. 개나 소나. 이 개나 소나라니까 아주 가까이에 있죠. 그죠? 그래서 개나 소나야. 특히 개는 전생에 사람일 확률이 100%라니까. 개는 바로 전생에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하고 같이 살고 사람 말 알아듣고 사람이랑 잠자고 사람이랑 뒹굴잖아요. 개는 그래요. 소도 이게 만만치 않아. 왜? 이 위산수고 있잖아요. 전생빛 갚으로 아랫마을 물빛을 쏘가돼? 제일 먼저 이 깨달은 자가 태어나고 싶은 게 소라니까. 소 관계에 있어요. 제가 그 공부한 것 중에서는 종문원상집이라는 게 있거든요. 종문원상집이 다 소야. 전부 다 소라니까. 특히 소와 불교는 무관하지 않다. 만무관하지. 더구나 경어의 경우는 소와 관련된 사연이 유난히 많아요. 왜? 우무비공처가 벌써 소잖아요. 소가 되어도 곱빗들을 구멍이 없는 소냐. 경어는 양소. 그래서 당신 자신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 깨친소. 깨친소. 성우. 음매야? 음매지 음매. 경어선사는 소와 무진장 관계가 많아요. 우선 경어의 증오처를 살펴보면 바로 어디서 깨쳤어요? 우무비공처에서 깨쳤잖아. 그가 대오를 돕는다.
경허사가 대오한 부분이 의무이공처죠. 경허는 자신이 증득한 깨달음을 증득하고 나서 네? 그때까지 물린 자신의 깨달음을 증득할 때까지 경허선사의 이름은 동욱이에요. 어린 시절 이름 그대로 동욱이. 형은 동석이. 그때까지 물린 자신의 어린 시절 초명인 동욱강백의 동욱강백. 동욱강백을 바로 버려. 깨닫고 나서.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본명을 성우라고 짓고 법호는 이름도 참 대단하죠. 경허. 나도 경허할 거예요. 이거 멋있어. 경허성우. 경허라는 이름이 없어요. 스스로를 성우라고 이름을 짓는다. 깨친 소가 바로 성우로 그 증명이 된다. 경서사 소와 관계가 깊죠. 소가 되어도 곱빗들을 구멍이 없다. 넌 소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 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무비긍처의 언하에 답승 경허는 언하에 활용되어 있다. 오도 후의 경허는 스스로 깨달음사라는 뜻에서 자신의 법호를 성우라고 짓고 깨친 자의 음성을 담아 그의 법문색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심의사상을 드러내 보이고 또한 진흙소의 울음. 뭔 소? 뭔 소? 진흙소. 니우후. 니우후가 진흙소의 울음이고 거기에서 사자어를 펼친다. 소는 우리 인류에게 인간이 쌀을 주식으로 하는 역사와 함께 아주 가까워요. 왜? 달이면 날마다 소고기, 돼지고기 먹잖아요. 소고기가 더 비싸? 난 소고기 안 먹어. 난 소고기가 너무 싫어요. 소 먹어서 그냥 씹어서 육즙 나면 뱉어내야 돼. 소는 우리 인류에게 인간이 쌀을 주시고라는 역사와 함께 우리가 그거죠. 워워워 하고 그 소 이게 이게 논 뒤집잖아요. 그 뭐라고 이걸 먹어요. 쟁기질 뭐냐? 그 쟁기질도 전부 다 소랑하잖아요. 그래서 주식어란 역사와 함께 그 세월을 함께 해온 인간에게는 가장 유용하고 친숙한 동물이 1번 소야. 개나 소나, 그죠? 개도 또 우리는 요즘에는 개들을 집집마다 다 기르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동물 둘 꼽아라. 그러면 개나 소나지. 자, 그 다음에 소는 동사에 꼭 필요한 일손을 들어서 여러 사람의 목숨을 너끈히 해내죠. 소 하나가 논 전체를 막 갈아 쟁기잖아요. 쟁기질 해갖고 워워워 해가지고 그죠? 이처럼 소의 위력은 논이나 밭을 갈아야 하는 농경 사회에서는 절대적이었죠. 재산이죠. 예로부터 전해오는 중국 전설에 이거 봐요. 염제가 염제 불꽃염자잖아요. 화황제. 염제로 불리는 신농씨죠. 신농씨가 우리 인간의 최초야. 신농씨는 인간에게 불로 음식을 익히거나 구워 먹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염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신농씨가 처음에 이게 구워 먹는 거, 그죠? 인간이 화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이제 이 신농씨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인류에게 쟁기 등의 동극을 만들어주는 농사법도 가르쳤죠. 그래서 때문에 오랜 세월 신농씨는 농사의 신으로 충항받았죠. 농자지 천하지 대범 신농씨. 그래서 그는 농경사회에서 소의 존재 가치에 있어서도 각 가정에서 소의 유무는 그 부를 상징해요. 소가 몇 마리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재산이 있다 없다. 그리고 소가 그 집집마다의 재산이에요. 재산가치. 그 정도로 소라는 것이 존재성이 굉장히 컸죠. 소의 유무는 불을 상징하기도 했으며 소의 성품상 소는 묵묵히라잖아요. 묵묵히란 성실성. 소하면 책이죠. 그 성실성 탓에 그 우직하고 온순한 가축으로 인식해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소가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고 인간과 오랜 동안 같이 살았고 처음에 신농씨가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줬고 불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줬고 이러면서 농경사회가 엄청나게 많이 계속되잖아요.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나기 전까지 다 우리나라 전 세계는
농경 사회였죠. 직물까지 짜고 다 밥 갈고 해갖고 먹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인류가 해왔기 때문에 정말 이 소라는 것은 인류에게 가장 큰,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소에다가 비교해서 이 돛 닦는 것을 그 수행하는 과정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이쿠 에이, 여기까지 하고 이따 밥 먹고 와서 배고파. 여기서 끊겠습니다. 힘들다.